2012년 11월 25일 브라질 인터라고스에선 F1 역사에 기록될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두가 되는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V8 엔진에 찢어지는 저음이 울려 퍼지던 2012 시즌 당시 자신의 3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노리던 레드불의 세바스찬 베텔과 2006년 챔피언십 우승 이후 6년 만에 세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페르난도 알론소는 시즌 내내 서로 쫓고 쫓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국 이 예측 불가한 승부는 그의 마지막 그랑프리였던 브라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 피 튀기는 승부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브라질 그랑프리와 그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에서 2010년대 초반은 지금 봐도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특히 2012년 라인업은 더 특별했다고 느껴지는 게 현대 F1을 보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루이스 해밀턴, 니코 울켄베르크, 26년부터 다시 합류하는 서지오 페레즈, 그리고 은퇴했지만 모두가 사랑하는 다니엘 리카르도와 현대 F1의 한 획을 그은 키미 라이커넨, 니코 로즈버그, 젠슨 버튼, 마크 웨버, 필리페 마사가 그리드에 함께 공존했고 F1의 전설인 마이클 슈마커가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해 이런 쟁쟁한 라인업 속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우승을 두고 경쟁하고 있던 선수는 레드불의 세바스찬 베텔과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였습니다. 둘의 경쟁은 말 그대로 박빙이었습니다. 총 20그랑프리가 치러진 2012년, 호주에서부터 13번째 그랑프리인 이태리에서까지 두 선수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결국 우위에 섰던 건 알론소였죠. 하지만 베텔이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우승하면서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랑프리인 일본에선 알론소가 DNF를 하지만 베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에서까지 연달아 우승을 하면서 점수를 4점 차까지 좁히게 되었고 그 다음 그랑프리인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베텔이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챔피언십 리드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19번째 그랑프리가 종료됐을 땐 세바스찬 베텔은 273점, 페르난도 알론소는 260점으로 둘 사이엔 13점의 격차까지 벌어져 최종 승자는 브라질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론소가 챔피언십을 우승하기 위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가 브라질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베텔이 P5 또는 그 밑에 순위로 들어오거나 최소 포디움에 서고 베텔이 아예 점수를 따지 못해야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이 가능했고, 반면에 세바스찬 베텔은 알론소가 우승을 해도 P4에만 들어오면 2012년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론소는 퀄리파잉에서 P8 그리드를 받았고 베텔은 P4라는 완벽하진 않지만 유지만 된다면 챔피언십 우승을 하기에 충분한 그리드를 받아 챔피언십 우승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이 레이스는 단순히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유력 우승 후보였던 알론소와 추격 끝에 역전에 성공한 세바스찬 베텔의 길고 긴 승부의 결착이 나는 장소였기도 했지만 알론소와 베텔 두 선수 모두 세 번째 챔피언십 우승이 걸려있던 그랑프리였기도 했기 때문이죠. 레이스 당일 베텔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불리한 그리드에서 스타트하게 된 알론소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와 혼란스러운 경기 속에서 자신의 경기가 잘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비는 트랙을 가볍게 적실 뿐 강우가 쏟아지지는 않았죠. 두 선수의 운명을 가를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불이 꺼진 순간 24대의 차는 앞, 뒤, 옆 할 거 없이 점유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폭발하듯 트랙을 밟습니다. 이런 혼돈의 스타트에서 세바스찬 베텔은 좋은 스타트를 하지 못해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P4에서 P7까지 포지션이 밀려버렸는데 F1 신이 그를 버린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턴 4에서 뒤에서 쫓아오던 당시 윌리엄 소속의 브루노 세나가 뒤에서 베텔의 차와 충돌해 다수의 데미지와 함께 차가 스핀 P22까지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에어로다이내믹에 영향을 끼치는 바디와 배기 시스템에 데미지가 발생한 배틀이었지만 다행히 차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차를 돌리고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반면에 P8에서 시작한 페르난도 알론소는 두 번째 랩에 P3까지 그리드를 올려 포디움권에 들어갔는데 포인트권에서 벗어난 건 고사하고 최하위까지 내려가버린 배틀 덕분에 레이스 초반부터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죠. 레이스 중반 경기가 진행될수록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과는 반대로 인터라고스 서킷에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인터미디엇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해 피트인을 하는 와중에 당시 2년 정도의 F1 경험밖에 없었던 포스 인디아 소속의 니코 울켄베르크는 비가 더 심해지지 않거나 곧 그칠 거라고 판단했는지 스테이 아웃하는 전략을 선택해 슬릭 타이어로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니코의 예상대로 비가 더 심해지지 않고 도로가 마르기 시작해 인터미디엇보다 빠른 타이어의 이점을 살려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랩 18때 당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맥클라렌의 젠슨 버튼을 추월해 자신의 F1 커리어 첫 레이스 리드를 하게 됩니다. 48랩까지 30랩을 리드하며 레이스 우승 후보로 갑자기 올라선 홀켄버그였지만 한 코너에서 차가 살짝 미끄러져 결국 뒤에서 쫓아오던 루이스 해밀턴으로부터
리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55랩 때 다시 한번 루이스 해밀턴과 공방을 펼치다가 무리하게 코너를 파고들며 루이스 해밀턴과 충돌하게 되고 이 사고로 인해 루이스 해밀턴은 다음 12년간 F1 역사의 전설을 쓰게 될 메르세디스로의 이적 전 맥라렌 소속 선수로서의 마지막 레이스를 DNF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hulkenberg는 드라이브-스루 페널티를 받고 P5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지만 팬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긴 계기가 되었던 레이스였습니다. 1000랩부터 P4에서 최하위까지 밀려 챔피언십 경쟁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세바스찬 베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망가진 차를 끌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 트랙에서도 엄청난 페이스로 매 랩마다 앞선 차들을 한 대 한 대 오버테이크하더니 결국 랩 20된 P5까지 그리드를 끌어올렸고 기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의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후반 세바스찬 베텔의 라디오가 고장나면서 베텔은 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지만 베텔의 목소리가 팀에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55랩 때 다시 강해진 비 때문에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피트인했지만 핏크루가 라디오를 듣지 못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결국 늦은 타이어 교체로 순위가 P11까지 밀려나면서 챔피언십 우승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또 좌절하고 포기했던 랩불이었지만 팀에서 단 한 명 세바스찬 베텔 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했고 4대의 차를 제치며 단 3랩 만에 P7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64랩 71랩 중 단 7랩만을 남겨놓고 세바스찬 베텔은 전설적인 커리어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던 메르세디스의 마이클 슈마커와 맞닥뜨렸습니다. 앞서 있던 페르난도 알론소가 P2로 달리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베텔은 자신이 안정권에 있어도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F1의 레전드는 또 다른 레전드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무런 저항 없이 오버테이크를 허용하며 챔피언십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70랩 P10으로 달리고 있던 폴 디 레스타의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나 세이프티카가 발동됐고 마지막 랩인 71랩까지 모든 차들은 포지션을 유지한 채 체커 플래그를 받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P2로 18점을 받아 최종 점수 278점을, 세바스찬 베텔은 P6로 8점을 받아 최종 점수 281점을 기록해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그는 단 3점 차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2012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 이 순간 세바스찬 베텔이 자신의 세 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의 기쁨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 패자가 된 페르난도 알론소는 그 유명한 The Thousand Yard Stare를 하며 바로 눈앞에서 놓친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아쉬움과 자괴가 스쳐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는 단순한 레이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레이스 시작부터 사고로 인한 대혼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던 날씨, 그 안에서도 찾아오는 기회,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절망 등 그 무엇 하나도 계획대로 가지 않았던 악조건 속에서 각 팀들이 드라이버들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며 F1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드라마를 한 레이스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죠. 레이스 시작부터 앞서가던 페르난도 알론소, 뒤에서 시작해 대역전을 하게 된 세바스찬 베텔의 레이스 내용은 그들이 1년간 펼쳤던 경쟁을 한 레이스에 담아놓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F1 팬들 사이에서도 가장 극적인 시즌 피날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F1 명승부 시리즈 재밌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F1 명승부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라이크, 하이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